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심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게 수사, 기소,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들 중에 그 수사, 기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권한을 잘못 행사했다고 혹시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 피의사실 공표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제가 뭐 특별하게 머리에 떠오른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사실상 거의 없어요. 또 많은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 압수수색과 구속과 관련해서 고초를 겪으신 우리 현대사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나 기소 권한을 남용하면 처벌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소권을 남용하면 공소기각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후보자도 공소기각 판결을 하신 예는 기억이 없으시고 뭐 얼마 전에 그 고등법원에서 한 건이 유일했기 때문에 제가 법원에서 법관들이 수사하듯이 재판한다는 비판을 그래서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될 법원이 그걸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뭐 저도 공감합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그 대법원장 후보자가 되셔서 후보자 본인의 여러 사정에 대해서 언론 기사 나는 거 많이 보셨는데 그 언론 기사 중에 사실과 아닌 기사 있던가요? 뭐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기사가 나면 어떤 심정이셨어요? 좀 답답하죠. 속상하시죠? 예.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상당히 쇼크를 받을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사실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언론에 난다. 이거는 검사가 기자에게 알려줘서 기사가 난 거잖아요. 이거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처벌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법 위반 아닌가요? 그 경위가 뭐겠습니까? 경위는 검사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밖에 있는 언론사 알려준 거에 무슨 경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그게 입증이 되면 입증되면요. 예, 입증할 수 입증되면. 있죠.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고 하면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뭐 입증이 되면 처벌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나요? 어떠세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 언론에 납니다. 그럼 수사기관에서 흘린 거겠지요. 그걸 찾아내는 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객관 의무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수사권을 또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이 말을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믿고 계실 것 같으세요? 대법원장 후보자님, 이 말 믿으십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특수수사에 그리고 정치 관련 수사에 이렇게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까? 검사를 일률적으로 그런 검사 이렇지 않은 검사들이 있죠. 이렇게 안 하는 검사들. 그렇지 않은 검사도 있고 대부분의 검사는 이렇지 않은 직무에 검사들 있습니까? 충실하지 없습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검사들 그렇게 하지 않는 검사도 있으리라고 있죠. 생각합니다. 책임을 물어야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가정을, 한 개인을, 직장을, 인권을 파기하는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해야죠. 검사든지 뭐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수 맞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거 너무 그게 명백하잖아요. 법 앞에 평등이라고 검사실에서 생각합니다. 조사받은 내용을 밖으로 알려줬습니다. 이거 밝힐 수 있습니다. 쉽죠. 근데 안 밝힙니다. 그러니까 반복합니다. 후보자님은 관련된 언론 기사 몇 개 난 거 가지고도 속상하시죠. 정치인들도 많이 속상해합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을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단호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검사 중에 탄핵된 검사 있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법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조항으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어요.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없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 검사들.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제가 검사 수사 내용을 밖에 흘리면 공무상 비밀로서 될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이 네. 국민의 기본권인 또 알 권리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알 권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밝혀집니다. 후보자님이 그쪽 입장에 생각하시면 다 동의하시겠어요? 알 권리 차원에서 검사가 내용을 흘리고 기자분들이 정확히 안 확인하고 기사를 계속 쓴다. 후보자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뭐 공직 후보자로서 지금 그걸 제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예. 이게 뭐 그게 더 이상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300번 한다. 2년 동안 수사를 한 사람에게 한다. 지나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후보자님? 검사의 의심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기간 내내는 의심을 합니다. 한번 수사를 시작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있으면 결정을 안 해줘요. 김학의 사건에서는 조사 끝나자마자 무혐의 했던 사람들이 다른 피의자들은 그대로 불안정한 지위에 그대로 놔둡니다. 예전에 사법농단 사건 때 많은 판사들이 참고인 혹은 피의자로 조사받고 결정이 늦게 나서 곤란한 경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검사들한테 불안정한 지위에 놔두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법정에 가서 증언할 때 바꿀까 봐. 이게 수사 기법이래요. 인권 침해고요.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탄핵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법 왜곡죄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